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다음 타깃이 누구겠습니까? 한동훈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윤석열까지 이 겨냥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결국 윤석열 패거리가 꼼수를 부리려다가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 이런 소식인데요.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서울구치소 앞에 저렇게 취재를 갔다가 이번엔 본인이 직접 구속당한 상황이죠. 이로 인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궁지에 몰렸다는 소식.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다음은 바로 이제 한동훈을 겨눴다는 그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물론 아직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잡힌다고 해서, 그들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게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이 사퇴할 일은 없어 보이지만 설령 구속을 당하든 처벌을 받든 뭐 하든 간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잡힌다고 해서 이 모든 싸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 180석 타령이 아직까지도 이어지는데, 심지어 어떤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민주당 180석 됐는데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아무 소용없더라, 나 이제 지지 끝낸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분들인데요. 애초에 삼권 분립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서 굳이 해봐야 입만 아프겠지만, 더 나아가서 민주당 180석이 무슨 신입니까?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만능입니까? 설령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역풍이 불지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 180석과 전혀 무관한 앞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을 헐뜯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핵심인데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돌아갈까요? 전 절대 모든 걸 걸고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검찰개혁, 더 나아가서 언론, 사법, 적폐, 이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재벌개혁 등등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도 정말 험난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그 이후에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았는데 뭐가 달라졌냐? 우리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뛰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검찰개혁, 한마디로 검찰 내에 제2의 제3의 윤석열, 한동훈을 꿈꾸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현실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으로 언론에도 이동재 같은 사람들, 이동재를 꿈꾸는 사람들 없겠습니까?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외면하고서는 절대로 한 발짝도 제대로 걸어가기 어렵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이런 그 분들을 헐뜯으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결과를 정말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구속을 당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당연히 한동훈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절대로 한동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까지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즉 자충수를 뒀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입지 좁아진 윤석열, 자충수된 검언유착 수사 갈등, 이런 보도가 언제 제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서야 이동재가 구속당하고 이들도 바로 태세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분명 보이는데요. 당신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윤석열의 입지가 좁아졌다,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한동훈 빼놓을 수가 없죠.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이동재의 구속영장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지난달 보고했는데, 보안 수사 지시를 하면서 대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동재의 진정을 받아들인 윤석열이 전문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고, 정진웅 부장에 따르면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서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결국 이런 상황에 대검이 터무니도 없이 지금 제 식구 감싸기를 하려다가 지금 오히려 역풍 제대로 맞고 지금 구속당해서 난리가 나서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요. 이렇게 멘붕이 온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또 어떻게든 검언 반개혁 동맹을 형성해서 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현실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패싱시키던
윤석열 검찰총장 제대로 지금 일격을 맞은 상황이고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꾸준히 관심만 가지면 어떠한 꼼수를 부리더라도 이렇게 황희석, 최강욱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런 이들의 실체를 계속 전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더 이상 언론과 합작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기존에 유튜브가 없을 때에는 언론의 의지를 해야 했던 국민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언론을 안 봐요. 그러니까 언론이랑 아무리 짝짝꿍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검언유착? 어차피 유튜브에 다 탄로나요. 언론 보지도 않는데 종이신문 20대의 2.4%밖에 안 본다는 지난번 그 조사 결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언론인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된 언론인들도 많습니다만 저렇게 이동제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뿌리 깊게 박혀있다는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언론개혁 당연히 시급한 것이고요. 아직 이 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민주당 180석 아무 소용없다라고요? 여태까지 쌓여온 게 수십 년인데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 지지자들을 갈라치기 하려는 세력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늘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한동훈 검사도 터무니없이 검찰 수사 못 믿겠다 이러면서 엄플하고 있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의 감시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런 상황에 조국 전 장관께서도 언론에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된 우종창 씨, 제가 어제 영상을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피해자 보호가 언론 보도의 원칙인데 저렇게 우종창 징역 선고 받은 걸 가지고 조국 전 장관 얼굴을 쓰고 있어요. 이러니까 기자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종창이 구속을 당했으면 우종창의 얼굴을 넣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 얼굴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심지어 대다수의 언론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주경제, 더브리핑, 고발뉴스, 서울의 소리 이런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다수 언론이 아주 그냥 검찰과 언론의 반개혁 동맹 이게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참 답답하고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또 원칙 그리고 이 판사 출신의 다선 정치인 심지어 당대표까지 했던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저런 꼼수쟁이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동재 구속을 예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지금 민주당 180석이 없었더라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요. 또 국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철학을 당연히 우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마음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 답답하다, 뭐하냐, 물러 터졌다,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던 분들이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결과를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힘들 때마다 강조하셨던 원칙이 뭡니까? 법과 원칙대로 걸어가자 이겁니다. 그걸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간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때로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더라도 이런 담대한 뜻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차근차근 걸어가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믿고 또 민주당을 찍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차근차근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가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대단하고 다 잘나고 다 옹호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당 내에서도 여러가지 철학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일베나 이런 데선 이러니까 내가 통합당 찍으라고 했잖아 라면서 어설픈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젊은 아직 그 가치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친구들은 그런 말에 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프라인 강연을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도 일베 스피커를 꿈꾸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너 그런 거 보지 마 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급식체를 너무나 재미있고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강의에서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2의 아프리카 대통령을 꿈꾼다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자유다. 본인이 일베 스피커가 되든 뭘 하고 싶든 다 개인의 자유고 그거는 내가 뭐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듣지도 않을 것도 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전적으로 져야 된다고 하면서 나무위키 같은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10년 전부터 자극적인 방송을 하고 지금
이 극단적인 토착애구 유튜버들의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이들 중에서 또 후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일베 스피커가 돼서 논란이 되고 심지어 잠정적 은퇴를 한 사람들의 사례들 제대로 다뤄주고요. 또 이 사례들로 인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본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는 일베 스피커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 끝나고 나선 두려워서 이게 박제가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또 최소한의 규제로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최대한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좀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차차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식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결론, 윤석열, 한동훈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 180석의 힘이 이런 데에서 보이지 않게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서 일베 스피커들을 대응하면 확실히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올바른 길로 갈 것이다.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